예,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강의를 하고 있는 오지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첫 강의가 될 텐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컴퓨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면은 또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 순서가, 이래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또는 데브 또는 뭐 리눅스로 이렇게 뭐 헬로 월드를 치죠. 프린트 F 헬로 월드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헬로 월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왜 그게 헬로 월드가 나오고 내가 지금 타이핑을 치고 있고 뭔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쳤어요. 근데 뭐 교수님이 또는 앞에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뭐 쳤단 말이야. 뭐 프린트 F 뭐 쳤어. 근데 뭐 점을 하나 잘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안 나와. 에러가 막 나오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겪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게 왜 화면에 모니터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가? 컴퓨터는 뭔가? 운영체제는 또 뭔가? 막 이런 의문들이 저는 학생 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코딩 배울 때 샵 인크루드 해가지고 뭐 스탠다이오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는데 뭐 샵 인크루드는 왜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목표는 우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뭐고 도대체 컴파일을 하고 코딩을 한다라는 것, 그 정체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뭔가 그걸 좀 알아볼게요. 자, 우선 컴퓨터는 뭐냐? 저는 컴퓨터는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보. 예, 정준하 씨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뭐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라고. 컴퓨터는 바보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0 또는 1 딱 요거만 알아요. 0 또는 1 네, 이거를 그냥 조합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배열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제 시킵니다. 근데 하지만 컴퓨터 본인 자체는 바보예요, 바보. 근데 바보긴 한데 어떤 바보냐면 겁나 빠른 바보입니다. 진짜 빨라요. 인간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일을 처리해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보예요. 예, 바보. 근데 이 바보가 엄청 빨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보한테 이 바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없는데 그 언어로 잘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컴퓨터는 바보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 뭐 이런 좀 대표적인 좀 천재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진짜 컴퓨터는 뭐 언어마다 틀리지만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아, 컴퓨터는 바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 시켜야 되는구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또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번외로 얘기하자면 요런 우리 뭐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우리 고인 이분과 지금 살아계시고 기부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었죠.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이 분들이 뭐 애플사를 만들고
운영체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요런 뒤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지었죠. 엄청 큰 빌딩. 그러면은, 그 빌딩을 누가 지었냐, 누구 거냐 하면 돈 투자하고, 설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이제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윈도우도 뒤에는 이런 노동자들,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 그 윈도우도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하청업체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노동자죠. 프로그래머가. 근데 노동자도 노동자 나름입니다. 노동자도 이제 고급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노동자의 과정을 거쳐야, 또 그리고 할 줄 알아야 일도 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스티븐 잡스처럼 뭔가 거대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스티븐 잡스도 망했을 때 집에서 혼자서 뚝딱뚝딱 컴퓨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하나의 사원 일대가 있었고, 그 윈도우도 사실 빌 게이츠가 다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던 회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또 그거를 베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쓰기 좋게끔 개량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윈도우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컴퓨터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하드웨어를 좀 알아야 돼요. 하드웨어. 근데 하드웨어도 엄청 복잡합니다. 네, 0과 1뿐이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이 하여튼 그 0과 1만을 이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더 복잡하게들 만들었어요. 구성 요소도 많고.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이해하려면은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도만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제, 맞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돈 주고 컴퓨터 샀잖아요. 그게 하드웨어고요. 여러분들 불법으로 깔았던, 아니면은 아는 오빠한테 깔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윈도우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윈도우. 그거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겠죠. 하드웨어가 좋아야 어떤 프로그램을 짜면은 휙휙 돌아가겠죠. 그런 개념. 자, 여기 아무튼 여기 보이시는 요게 뭐냐면 이게 CPU예요. CPU. 네, CPU 옛날에 486 시대, 586 시대 가다가 이제 CPU를 하나만 쓰다가 이제 CPU를 두 개를 써서 듀얼 코어, 그 다음에 4개 쓰고, 그 다음에 8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CPU가 컴퓨터라는 어떤 이제 구성물의 핵심 요소죠. 예. 얘가 하는 거는 쉽게들 얘기하면 머리라고 하죠. 머리. 계산을 해요. 예. 계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실체가 안 떠오르죠. CPU가 어떤 계산을 하나. 하여튼 계속 우선 뒤에 얘기하다가 CPU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런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뭐냐, 램입니다, 램. 램이 있어요, 램. 이게 램이에요. 요 램은, 우선은 좀 기억해야 될 특성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만 우선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전원을 끄면, 정이라고 썼네. 이렇게.
전원을 끄면 이 램 안에 저장됐던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아, 맞다. 램의 기본은 기억장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애예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애고요. 하여튼 전원을 끄면은 사라진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 빠르다. 네, 요 정도 기억하고 계세요. 램은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 그리고 되게 빠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억장치다. 그러니까 기억장치 뭐 다른 게 뭐였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요거 좀 게임 좀 하시고 좀 컴퓨터 구입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드디스크. 네. 자, 하드디스크가 기억 장치인데 이거 램도 기억 장치예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근데 앞에 그냥 기억 장치라고 안 하고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램이라는 게 있다. 지금 얘기한 게 CPU가 있었고 그다음에 램이죠. 그다음에 이건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특징 하여튼 얘도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뭐냐면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죠. 저장하는 장치인데 얘는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싸다. 네, 싸요. 세 번째, 기억 용량이 엄청 커요. 네. 기억 용량이 엄청 커요. 싸고 기억 용량이 크다.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느리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도 엄청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느리다. 뭐에 비해? 램에 비해 느리다. 램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램과 하드디스크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커요. 이유는 뭐냐면 램을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요. 용량을 엄청 크게 해.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또 읽어온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빨리 컴퓨터가 체감상 빠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비싸. 램이 너무 비싸. 그래서 컴퓨터 만약에 램으로 한 1테라 구축한다. 1테라라는 용량은 엄청 큰 거예요. 옛날 상상도 못한 용량이. 하여튼 그걸 구축한다 그러면은 컴퓨터 값은 한 4,500만 원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램에 이제 올려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그냥 저장해 놓고 이런 식으로 써요. 제가 방금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램에 올리고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넣어놓는다 그랬는데 이런 개념들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처음 만약에 컴퓨터를 접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은 이런 개념이 좀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하드디스크는 기억장치인데 앞에 보조 기억장치다. 보조로 하는 기억장치고 싸다. 램에 비해 싸다. 하드디스크 많이 싸요. 램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억 용량이 엄청 크다. 그리고 느리다. 요 정도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 롬이라는 게 있어요. 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사실 컴퓨터 부품 사서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롬을 진짜 요런 롬을 사가지고 조립한 기억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롬은 기본적으로 요 메인보드에 달려 나와요. 메인보드에 달려 나와요. 달려 나온다. 달려 나와가지고
이 롬을 직접 구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롬을. 근데 롬은 하여튼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램하고 다르게 뭐냐면 맞다. 예. 아무튼 전원을 꺼도 기억한 부분, 그러니까 저장한 부분이 그냥 안 날아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얘도 빨라요. 램하고 롬하고 뭐 속도는 램이 더 빠른 것 같은데 빠르다? 근데 이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원을 꺼도 저장한 게 안 날아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롬에 뭘 해놓냐면요. 컴퓨터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전원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뭐 부팅 코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사면요. 윈도우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잖아요. 설치한다 그러죠. 운영체제 설치하고 또 우리 컴퓨터를 키면은 뭔가 모니터에 아주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진짜 최소한 프로그램이 롬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그 메인보드를 만든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코딩을 해서 이 롬에 심어놔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전원을 넣는 순간 프로그램의 시작은 그냥 그 메인보드에 있는 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은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롬이 꼭 있어야 돼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까 그 롬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한 CPU 있죠. CPU를 여기다 꼽아요. 그리고 램은 여기다 꼽아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여기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메인보드를 영어로 다른 이름으로 마더보드라고요. 엄마 판때기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와 같죠.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에 다 모든 부품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메인보드. 그래서 컴퓨터 조립한다 그러면은 사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주요 부품들을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메인보드도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 전원 공급을 해주죠. 전원. 그래서 파워라 그래요. 파워라는 것도 사주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컴퓨터가 돌아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핵심 요소들은 요겁니다. 아무튼 그 CPU, 램,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롬. 예, 이 정도가 있으면 전원을 넣으면 아무튼 컴퓨터가 켜져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주변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이에요.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스캐너, 뭐 조이스틱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다 우선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변 장치 중에 뭐에 해당하냐면 입력 장치예요. 입력이라는 한글 다 아시죠? 네,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어떤 이제 입력을 받게끔 하는 입력 장치예요. 우선 요 정도만 알아줄게요. 그리고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희 강의를 보고 있고 또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출력 장치라고 해요. 출력 장치. 보는 출력 장치 모니터. 네,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듣는 출력 장치는 스피커죠. 스피커가 있어요. 예, 요런 기본적인 장치들이 이제 컴퓨터 구성 요소고요. 예, 이 전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설명한 이런 장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게 막,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뭐 게임을 하고, 어떻게 막, 뭐 영화도 나오고, 어쩔 때는 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어쩔 때는 워드 작업도 하고, 이런 장치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는 바본데,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0과 1밖에 모르는 그 바보 컴퓨터에게 엄청나게 그 0과 1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요겁니다. 이 CPU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CPU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훨씬 복잡해요.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레지스터라는 부분과, 그리고 계산을 하는 ALU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레지스터에는 뭐냐면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장도 역시나 얘기한 0과 1이겠죠. 0과 1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때 기억나세요? 그 수학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되는 수학 중에 하나가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이진법이 이제 좀 중요해요. 이진법. 하여튼 0, 1은 자연수로 하면 1이고 1, 0은 자연수로 하면 2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또 따로 이진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지스터에도 역시 0과 1을 조합해서요. 어떤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레지스터 여기 A라는 레지스터, 여기 B라는 레지스터는 이것도 CPU를 만든 장인께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A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과 B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은 항상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게끔, 그리고 CPU 장인이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결국이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ALU라는 요 놈은 뭐냐면 이 A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것과 B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더하거나 빼거나 라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 2가 들었다. 엄청 지저분한데 아무튼 그냥 봐주세요. 1과 2를 여기 레지스터에 들었는데 명령어가 더하기다. 그러면 결과물은 뭐냐? 그냥 3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조합해서 모든 게임과 모든 운영체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러면은 이건 더해라, 이건 빼라라는 명령어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듣냐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결국 0과 1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사람이 설정을 한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00은 더해라, 01은 빼라, 10은 뭐 램에서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약속을 하고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예. 그래서 실제로 다 그냥 CPU는 뭐냐면 딱 드릴을 10이네 더하라고 하네. 그럼 아까 얘기한 여기 레지스터와 이 레지스터에 있는 거를 더해오자. 그래서 값을 표출하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CPU가.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모니터에 이 모니터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림을 표현하느냐. 근데 어떻게 게임이 돌아가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로 갈게요. 이 모니터는 지금 보면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이 모니터가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우리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왜 어떻게 영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쑥 지나가 볼게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영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점인데 이 점을 어떻게 구성 요소를 했냐. 사람이 참 똑똑해요. RGB라는 게 있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 색깔, 세 가지의 색깔을 조합을 하면은, 와, 진짜 다양한 색깔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무지 색깔 뭐 이런 거. 빨간색을 더 많이 넣고, 그린색을 더 뭐 넣고, 뭐 블루를 더 넣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레드, 그린, 블루를 어떻게 하냐.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0이면 레드를 아예 안 넣는 거고 1이면 조금 넣는 거고 2면은 더 많이 넣는 거고 그래서 한 256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그 빨간색의 어떤 세기를 조절하는 그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이제 조합을 하고 256도 10진수지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이진수는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죠. 그러니까 R이라는 부분 하나를 0과 1로 표현을 했어. 그린이라는 애도 자, 요것도 0부터 256 네? 라는 걸로 또 표현을 해요. B도 0부터 256이라는 걸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야. 5, 7, 뭐 2, 5, 0이 됐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요만큼 섞고 그린은 요만큼 섞고 파란색은 요만큼 섞어라 라는 걸 이용해서 뭐냐?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점이 몇 개가 돼 있어요?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 화면이 간단하게 256 곱하기 256 픽셀로 돼 있다고 쳐요. 그럼 이 한 픽셀당 이 딱 점 하나당 이 RGB를 조합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뭐냐. 컴퓨터가 바본데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 프로그램한 사람 똑똑한 거고 컴퓨터는 뭐다? 엄청 빠른 바보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 점 하나, 이 모니터의 그림 하나, 이 한 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이 256 곱하기 256이잖아요. 이거에 RGB라는 값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계산해가지고요. 어디로 보내냐? 이 CPU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건 그래픽 카드가 하는데. 아무튼 CPU라고 합시다. 네, CPU도 할 수 있으니까, CPU가 계산을 해서, 이거를 계산한 이 값을 이 메인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로 보내줘요. 네. 모니터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 픽셀 하나 어떤 이진수로 표현된 그 값들이 있죠.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놀랍지도 않은데, 모든 거는 뭐냐면, 말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컴퓨터죠. 얘가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하면 요게 한 본체잖아요. 이 컴퓨터가 말할 때 알아듣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애도 뭐냐? 이런 CPU가 있는 것처럼 알아듣는 애도 계산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뭐 또 엄청난 RGB 형태의 막 이렇게 픽셀들을 막 이진수를 조합해서 여기다가 보냈어요. 모니터에. 근데 이 모니터가 바보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모니터가 그려낼 수가 없죠. 이 화면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놀랍다라는 건 뭐냐면 모니터에도 CPU가 있습니다. 네. CPU라고 딱 표현하지 않지만 코어, 하여튼 명령어를 알아먹고 그거를 계산해서 모니터에 그려주는 능력을 가진 어떤 계산하는 정체가 이 모니터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통신하는 물리적인 선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GB 선이나 HDMI 선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물리적인 선들을 통해서 아까 막 복잡하게 얘기한 이런 계산들의 값을 이 모니터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가 그거를 알아먹고, 모니터에 이제 CPU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CPU가 알아먹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하드웨어 특성을 이용해서 점들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그러면 또 뭐야? LCD, LED 팍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이래서 복잡해진 거 컴퓨터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는 결국에 바보예요. 결국에 0과 1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0과 1밖에 모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끼리 하드웨어를 또 제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약속이냐? 예, 아까 얘기했죠. RGB는 0부터 256에 점 1을 하고 뭐 2로 하면 RGB를 얼마 섞고 이런 과정들도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모니터를 만든 사람도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모니터를 제작하는 거고요. CPU를 만든 사람도 또 뭐 그래픽 카드를 제작하신 분들도 이 약속된 명령어를 모니터에 보내주는 거죠. 이 약속된 명령어는 뭐다? 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0과 1을 이루어진 거를 빠르게 그냥 CPU가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컴퓨터의 실체입니다. 게임도 0과 1을 이런 식으로, 얘는 모니터를 얘기를 했지만 조합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뭐냐면, 마우스예요, 마우스. 네, 마우스는 뭐냐? 이건 좀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이 있죠. 그럼 오른쪽 클릭을 하면 나는, 02를 보내겠다. 신호를. 그리고 왼쪽을 클릭하면 12를 보내겠다. 라는 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도 유선 마우스가 있죠. 유선 마우스는 유선으로 된 물리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0110. 그러면은 컴퓨터는 CPU가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온 01의 명령어를 받고, 얘가 클릭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유선도 있지만 무선도 있을 수 있죠. 무선이란 개념은 뭐야? I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갑자기 생각하려는 거 안 나네. 그러니까 무선이라는 또 영역에 어떤 학문이 또 있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건 무선을 쓰냐, 유선을 쓰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우스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결국에 내보내는 명령은 또 0과 1이다라는 거예요. 그 0과 1을 탁탁탁 조합해가지고, 결국에 CPU가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것들을 표현해주고 다 한다라는 거죠. 예,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도 0과 1로 이루어져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예,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컴퓨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뭘 공부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뭘 공부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컴퓨터는 마법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동작하라고 설정을 했고 컴퓨터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동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라고 한 그 동작 메커니즘, 이런 절차들, 약속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렇게 동작하는 순서들, 어떤 논리적인 이 약속대로 코딩들을 하는 거죠. 컴파일러도 하나의 약속이고요. 어떤 운용체에 돌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약속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된 이런 정해진 약속, 또 규칙이라고 하죠. 이런 규칙에 대해서 한번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선 오늘 녹화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게 더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우선은 여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2로 컴퓨터의 실체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